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셀에 연속으로 여러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한 글자씩 분리해서 셀별로 나열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함수나 수식을 쓰는 방법도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여러 가지 이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쪽에 데이터에 보게 되면 이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일정함으로 해서 한 글자씩 뽑을 거기 때문에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해서 나누면 이제 칸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적당하게 잘 나눠서.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수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와 글자를 구분하는 어떤 빈칸이라든가 뭐 쉼표라든가 구분하는 이 구분자가 있으면은 이제 비교적 쉽죠. 최근에 도입된 함수로는 이제 텍스트 스플릿 같은 함수가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요 텍스트를 뭘로 나눌 거냐 해서 이제 나누게 하는 항목이 있죠. 이 컬럼 딜리미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열방향으로 나눌 때 여기는 쉼표로 나누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중간에 글자를 구분하는 특정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빈칸이고 다른 경우에는 뭐 쉼표라든가 슬래시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글자들이 딱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일단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식을 뽑아내는 함수에는 mid라는 함수가 있어요. mid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원본에서 첫 번째 칸으로 건너뛰어서 한 글자만 불러와라. 이렇게 하면은 한 글자 불러오고, 자 여기 가서는 다시 mid를 써서 이 원본 데이터에서 두 번째 칸으로 건너가서 한 글자만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쭉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는 매번 각 셀마다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거죠. 수식 한 방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미드를 해서 이쪽에 데이터를 갖고 오죠. 그러면 한 칸으로 건너뛰어서 한 글자만 갖고 와라. 자,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건데, 자, 이 부분, 요 한 칸을 건너뛰어라는 부분을 여기를 이제 여러 개의 숫자를 주면 되거든요. 그 여러 개의 숫자를 줄 때 1, 2, 3, 4, 5, 6, 7이 번갈아 들어가면 되겠죠. 이 위치에 어떤 값이 번갈아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괄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자리에 값들을 돌려가면서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씩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그 다음 셀에 넣어주고 그 다음 셀에 넣어줘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2, 3, 4, 5, 6, 7개니까 7까지 넣고 중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스타트 넘버라고 하는 부분에는 요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번갈아 들어가면서 결과물들을 셀별로 하나씩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 1, 2, 3, 4, 5, 6, 7이라는 거를 우리가 일부러 적어줬는데, 이것도 자동적으로 1부터 7까지 데이터가 생성되게끔 연속 번호가, 그땐 시퀀스라는 함수가 있죠. 자, 시퀀스를 놓고 한 줄로 쭉 넣을 건데, 자, 로 방향은 줄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컬럼 방향은 줄이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로 방향은 필요가 없어요. 2를 적어주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컬럼은 이제 몇 칸이 필요한 거예요. 칸의 개수가. 여기 있는 글자 수만큼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수를 세워줍니다. 랭스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생성되는 숫자는 1부터 7까지니까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라. 어디까지? 요 B6에 들어있는 글자 수만큼. 이게 7개니까 7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닫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동적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답이 여러 셀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파란색이 씌워지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쪽은 희미하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다른 입력은 할 수 없습니다. 대표 셀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수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헷갈리면 안 되고, 이거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미드를 하고
요 텍스트가 이거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 넣는데 자 시퀀스 함수를 넣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로 부분은 1로 해도 되고 비워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만약에 랭스를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이거에 랭스를 집어넣고 컬럼을 비워놓거나 1로 하거나 1로 시작해서 1씩 올라간다. 스텝은 올라가는 단계예요. 폭. 그래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요거는 올라가고 자 여기에 한 글자를 갖고 와라. 이게 빼뜨렸죠. 자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시퀀스 밑에 이 생성되는 숫자의 방향을 이렇게 행별로 넣을 거냐 열별로 넣을 거냐에 따라서 요 랭스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로 만들어 놓은 거는 자 이렇게 두 글자씩 끊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두 글자씩 끊어올 때는 여기는 한 글자씩 끊어온 거고 두 글자씩이니까 한 칸씩 계속 1, 2, 3, 4로 하게 되면 갑자, 자을, 을축, 측평 이런 식으로 가져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개씩 끊어서 가져올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생각을 잘하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미드를 하고 괄호를 열고 원본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스타트 넘버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러면 자 시퀀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1, 3, 5, 7, 9로 뛰어간 다음에 1, 3, 5, 7, 9로 뛰어가서 두 글자씩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디에서는 1, 3, 5, 7, 9로 가서 두 글자를 갖고 와라. 이거를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시퀀스는 1, 3, 5, 7, 9를 생성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로 방향이 아니니까 로로 할 게 아니니까 여기는 비워두고 컬럼은 몇 개를 갖고 오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글자 수만큼 연번이 나열될 필요는 없죠. 연번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체 글자 수의 반. 왜냐하면 두 글자씩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전체 글자 수의 반만큼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야 이제 두 개씩 갖고 와서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 테니까 1부터 시작해서 2씩.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홀수만 나오게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자 몇 글자 가져오면 됩니까? 두 글자를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괄호를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런 거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이제 패턴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라면 손쉽게 요 미드 함수를 써서 갖고 오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도 지금 요거는 월화수 목금 토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가져오는 데이터 자체를 한번 더 해보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미드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를 하고 로는 비워놓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 컬럼은 전체 데이터의 길이를 다 가져오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게 해놓고 한 글자만 갖고 와라. 끝낸 다음에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으로 답이 나오겠지만 여기다가 자 이렇게 AND 기호를 하고 요 1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각 글자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데이터를 분리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하면 이 뭉쳐져 있는 데이터들을 변환시킬 때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 재정리 작업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